네. 근데 이스라엘의 이번 시리아 공습은 그 꼭 드루즈족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가 봐요. 그 이란이나 헤즈볼라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다. 맞습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저기 시리아 남부 지역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미국은 HTS가 장악한 시리아를 정부로 인정하고 또 우리도 외교 관계를 맺었거든요. 이들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이스라엘은 이들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다시 이란이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걸 막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리아 남부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순수하게 그런 어떤 그 인류애적인 아니면 무슨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동지적 입장 이것을 벗어나서 항상 그 국가의 이익이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시리아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반군이 결성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시리아라는 지역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시리아로 통합되기는 어렵고, 자, 북쪽으로 가면 튀르키예하고 국경 지역에는 튀르키예, 그리고 그 튀르키예하고 맞붙고 있는 동북 쪽에서는 쿠르드, 그리고 남쪽은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드루즈, 네. 서쪽은 알라위의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HT에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건 중간 지역밖에 안 돼요. 중부 지역. 그러니까 시리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야, 그렇다면 이게 참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튀르키예나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제 휴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입장을 휴전 합의를 지지했다고는 나오는데 이들은 그 시리아 정부 편입니까? 아니면 드루즈를 응원하는 쪽입니까? 요르단은 일단 이 지역 주변이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네. 시리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정돼야 조용히 돼요. 했으면 좋겠다. 네, 튀르키예도 요르단도 그렇고 시리아가 더 이상 시끄럽지 않길 바라는 겁니다. 시리아가 만약 문제 생기면 요르단도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요르단과 그리고 튀르키예도 당연히 자기가 지지하는 HTS가 건재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제발 조용히 하자. 일단은 앉혀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참 이스라엘 보면은 어쨌건 뭐 이유는 다 분명히 있습니다만 와, 전투 범위가 너무 넓어요. 전쟁 범위가. 그게 왜냐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공군력이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아, 공군력을 통해서 다 그럼요. 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상병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지상병력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란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란의 지상병력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상병력은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병력이고, 근데 그 전에 일단 상황을 어느 정도 나에게 유리하게 하려면 공군력이 제일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공군력은 압도적이거든요. 그게 또 이스라엘이 그동안 미국과의 약속에서 미국에게 항상 요구했던 게 중동 전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공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의 항상 주장이었고 요구였고, 네. 그게 그동안 관철된 겁니다. 사실 현재 어느 국가도 이스라엘 공군력을 따라갈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뭐 F-35라든가 뭐 최첨단 전투기 다 그쪽에 몰려 있다고. B2 빼고 다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B2. 이번에 미국이 17대밖에 없는데 썼다는 거. 그 B2 빼고는 이스라엘이 다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미국이 그러한 무기들도 보니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들이 그렇죠. 상당히 많던데 네, 네. 이거는 그만큼 미국이 그 이해관계가 이 전략적 그 요충지 혹은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가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반도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항공모함이고, 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항공모함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언제든지 네. 미군을 통해서 네. 공격할 수 있는. 근데 이번에 그 이란하고의 그 전쟁과 관련해서 그 평가들이 좀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뉴스로 봤을 때는 이란이 거의 그 뭐라 그럴까요? 괴멸 수준?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받은 타격도 아주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전 8.15 모니터에서 방송하신 걸 봤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전제하고 해야 될 것은 전쟁을 하는 나라는 절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보도 통제를 하고 이란도 보도 통제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란의 피해 상황을 더 많이 하느냐? 이란의 피해 상황이 보도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예. 이란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또 이란 내 반정부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죠. 상대적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이 보도 통제를 굉장히 잘해요. 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이스라엘도 1948년 독립한 이래로 이렇게나 많이 수도 텔아비브와 제2의 도시라고 하는 하이파 항구 도시, 최고의 네. 항구 도시가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아, 본토가 이렇게 공격당하기는? 네, 이런 식으로 맞아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충격이 크게 많이 맞았습니다. 아, 그런데 그거를 보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락치 이란의 외교장관이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두들겨 맞더니 놀래가지고 아빠한테 뛰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아빠 트럼프한테. 트럼프한테? 예. 그래서 저도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란에서는 이란이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하이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인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인도, 중동, 이스라엘, 유럽에 이어지는 마지막 항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에서 물건을 싣고 배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UAE의 푸자이르 항구에서 물건을 내리고 푸자이르 항구에서 그걸 기차에 옮겨 실어서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하이파까지 가서 하이파에서 기차에서 물건을 내려서 하이파에서 배로 유럽으로 뿌리는 거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이라고 그러는데 하이파가 그 작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맞았다는 게 이란의 평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 작동하기 어렵다. 이스라엘은 어쨌든 큰 타격이네요, 그건. 네, 타격이고, 그리고 뭐 이거를 얼마큼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란 쪽에서 받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 자료를 뭐 잠깐 언급을 하면은요, 우리 지난번에 8.15에서 말씀하신 것과 어느 정도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란이 왜 스스로가 이겼냐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길은 없어요. 이건 뭐 확인하면 이스라엘에서 확인해 줘야 돼요. 떠도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 이란의 일방적 주장. 예, 이란 쪽에서 돌아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슬람 저항 뉴스라는 형태로 해서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났고, 아, 네. 예. 그리고 이건 다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군대 하부 구조가 완전히 파괴됐고, 이스라엘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이랬다라는 거예요. 6명의 장군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 네. 모사드가 32명이 죽었고, 모사드 본부가 뭐 폭격받았다는 네, 얘기가 네. 있었죠. 그리고 신베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FBI 같은 데거든요. 거기가 78명이 죽었고, 해군 장교가 27명, 공군이 198명, 일반 군인이 462명, 일반인이 423명이 죽었다. 이걸 제가 계산해보니까 1200명 돼요. 아, 그럼 엄청 군인이 한 800명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웹사이트에 해킹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 규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도 그래서 왜 이란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가 했었을 때 이제 이게 근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지만, 근데 확인할 길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없나요? 그리고 이란 정부가 여기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냥 네. 떠도는 이야기로. 예, 이게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SNS에서 계속 유통되는 정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그 극초음속 미사일 그게 타격이 좀 컸다. 위력이 뛰어났다고. 이란에서 그 얘기합니다. 섞어 쐈다 이거죠. 네. 재래식 무기를 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방공망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재래식 무기를 많이 쏜 다음에 그중에 한두 개씩 섞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초음속 미사일을 때렸는데 최소한 14발이 적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하여튼 뭐 몇몇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주요 그 장군들이라든가 주요 전략 시설들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란 쪽도 이스라엘의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거기에 공격을 했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요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알려진 거는 이란 쪽이 훨씬 더 많이 죽은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이란은 그걸 공식화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의 사진까지 그림 다 그려가지고 이란의 힘을 상징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순교자라고 해가지고 장례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 이게 모든 것들이 좀 그 밝혀질 수 상당히 있겠네요. 지나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면 보통 언론에서도 좀 다룰 것 같은데 근데 서방 일단 뭐 언론들. 한쪽에서 보도 통제를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된지 모른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것 같기는 한데 피해를 받은 것 같긴 하는데 분명히 안 받진 않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확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